오늘 진행 맡은 사회자 오경복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빛난 콘서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무게가 천 사람의 무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자랑스러운 분들이고 또 사회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오늘 박성원 선생님의 노래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박성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 지금 가을 사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또 만나는데 거의 막 1년 만에 만나는 분도 또 오셨어요. 우리 권정자 화백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3년 만인가요? 아니 연락은 했었는데 이렇게 행랑에 오시기는 정말 한 몇 년 만에 오셨어요. 그럼 코로나도 있었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성자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늘 만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네. 아시다시피 지난달에는 우리가 인사동에서 그죠? 9월 행랑 콘서트를 했는데 인사동 전통문화 살리기 한마당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 그때 오셨던 분들인데 두 분만 저기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김홍신 작가님 오신 문학 강연 한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바로 행랑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신 분들도 신앙송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다들 이렇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때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성원과 격려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 뒤에 보면은 신앙송 시 퍼포먼스에 대한 그 원고가 있어요. 길지 않게 그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전해드릴 거예요. 신앙송 하시는 분들이 사실 시 퍼포먼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잘 모르시거든요. 그것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충분한 그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알차고 더 행복한 우리 신앙송에 함께 엮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송 파이팅! 나는 정처없다. 산이거나 들이거나 나는 비틀거는 거 쏟아지는 눈발이 앞을 가리라. 눈발 속에서 초가지는 채가 떠오른다.
이별을 꾀하는 어머니. 어머니,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름날 당신의 적삼에 베이던 땅과 등잔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술 취한 듯 눈길을 갑니다. 술에 목 쓰러진 채 생설 가지를 꺾던 눈밭에 당신의 엄발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나는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헛무더기 옷으로도 주의를 못 가리시던 어머니. 연기 속에 눈 못 뜨고 되시던 생수에 타는 불꽃에 저녁 나절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나는 자꾸 취해서 뺏기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가장 많은 김영숙입니다. 지금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겨울행을 했더니 겨울이 또 빨리 올까봐 걱정이네요. 정말 가을이 정말 제일 좋은 계절이거든요. 아까 가을 사랑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저는 36년 직장생활 하다가 제2의 인생을 이혜정 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가 즐겁고 시를 함으로써 너무너무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시 나태주, 낭송 박찬원.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욱
너무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야.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네, 계절도 가을이고 저도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타오름 낭송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 박찬원입니다. 저희 타오름은 용인 지역에 있는 시니어, 60세 이상의 시니어 낭송가로서 시를 노래하면 행복하고 시를 나누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지요. 그 중에서 제가 시를 만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귀한 분이 바로 이혜정 선생님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시를 만나서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최성화의 쓴 시 이기철. 저 붉은 이파리가 가고 싶은 곳은 빨간 우체통이다. 그러나 편지가 아니어서 거기에 갈 수가 없다. 눈으로 보기만은 아까워 채성화 꽃잎에 시를 쓴다. 그 진홍 색종이는 너무 작아 한 줄도 못 쓴다. 햇빛이 그 아래 그늘을 만들며 논다. 채성화 그늘은 너무 작아 모두도 펼 수가 없다. 집어넣으면 또 언제 올래? 묻지도 못하고 그 붉은 꽃잎을 신발에 주워 담으며 부탁한다. 내일도 꼭 놀러와. 기다릴게. 배송화 예쁜 꽃들 피어날 때 지고 나면 그리워 눈물 나오고 채성화 붉은 잎에 편지 씁니다. 예, 저는 저 자신을 이제 그 표현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연극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신앙송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신앙송계에서 하면은 우리 이혜정 원장님 제일 알아주시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평생 신앙성 갖고 제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지금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곡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시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펴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러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또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름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히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서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의 피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방금 소개한 홍종복입니다. 늘 이혜정 선생님을 제가 좀 남모르게 흠모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배우리라. 그래서 또 쫓아 올라왔어요. 이 영상이 나가면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볼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 나란 말짱이 뒷면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납지 아니한세 이런 전자로 어린 백성이 내려보려 할 때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넣겨 새로 28장을 맹간하니 사람마다 헤어 소리내어 날로 숨에 뼈랑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 시 오세영 낭송 서광시 어느 난 원래 신령스러워 어느 간 곳은 신을 부를 수 없고 어느 간 곳은 영어를 할 수 없고 어느 간 곳은 생명을 감동시킬 수 없나니 태초에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이 땅 그 수많은 종족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서 과연 그 어떤 것이 시의 부름을 입었을소인가. 마땅히 그는 한국어이지니 동방에서 이 세상 최초로 뜨는 해와 지는 해 그 의양의 돌 한 가지로 어울렸기 때문이라. 한국어 그대가 하늘을 부르면 하늘이 되었고 그대가 땅을 부르면 땅이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되었도다. 그래서 얼른 그 후손들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치를 터득해 아래야 이 세 글자로 모음 11가를 만들었고 천지조화 오행운수 그 성경을 깨우쳐 설리 순치후 5종의 자음 17자를 만들었나니 이 세상 어느 글자가 있어 이처럼 힘과 내통할 수 있으니
영광스러운 우리의 한국어, 우리의 훈민 경험. 지잡고 살아.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탑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울로 바닥을 뒹굴듯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밑이 잡고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얇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숨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난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니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계만 보이는 잿빛 저물도록 독경설이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조선의 눈동자 동학농민군 황룡싸움 100주년에 곽재구. 조선의 눈동자들은 황룡들에서 빛난다. 그날 우리들은 집신발과 축창으로 500년 왕조의 부패와 지옥 맞닥뜨려 싸웠다. 정중으로 엮은 장대를 굴리며 또 굴리며 허울뿐인 왕조의 야포와 기관총을 한판 신명나게 두들겨 부쉈다.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 오직 하나. 호박꽃처럼 착하고 순결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사람다운 삶과 구들짝 뜨거운 자유. 우리들의 살갗에 불어오는 한없이 달지단 조선의 바람과 순금빛으로 빛나는 가을의 들과 그 어떤 외세나 사갈의 이름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을 한없이 파란 조선의 하늘에 참 주인이 되고자 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손주가 한상에서 김나는 흰 쌀밥을 먹고 장관과 머슴과 첩부가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윈들레와 바람새가 우리들의 황토 언덕을 순결한 노래로 천년 만년 뒤덮는 꿈을 꾸었다. 조선의 눈동자들은 황룡틀에서 빛난다. 그 모든 낡아 빠진 것들과 그 모든 썩어 빠진 것들과 그 모든 억압과 죽음의 이름들을 불태우며 조선의 눈동자들은 이 땅, 이 산 언덕에서 빛난다. 딸이 아기를 낳는 바람에 출장 육아를 하느라고 그동안 좀 신앙송 우리 이혜정 원장님 만나는 일에 좀 소홀했습니다. 우리 이혜정 원장님 우리 이렇게 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공부하러 온다고 할 때 항상 서울대학교 신앙송계 서울대학교라고 항상 그렇게 우리끼리는 칭했었습니다. 항상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붉히며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뿌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울고 식구들이 저녁상가에 모여 앉아 꽃 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며 그날 밤 각 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초다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배경모를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네, 우리 이혜정 회장님 보면 항상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죠. 명불허전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최고이십니다. 다음. 홍시, 김시천.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마에 귀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다구에 쓰고 소리 지르게 놔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에 참고 물 한마디 먼저 건네고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들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 저 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미워하고 살이 말 걸 그랬어. 잠깐인 것을 오랜 정말 유수 같은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낭락 참소한 말 그저 참 근처에 찔리나게 살고 좋은 것을 근처에 불황이나 절대를 보내고 상담하고 하고 철마다 흐드러지면 그쯤은 그만인 것을 뭐 얼마나 더 부귀 영화 누리자고 그랬나 몰라. 사랑도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람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젊은 날에는 왜 몰랐나 몰라. 나도 이제쯤은 홍시가 되면 좋겠어.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아프더라도 겨울 가마로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신앙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서예를 하는 지가 한 40년이 됐습니다. 서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제가 여초 선생님 김용년은 우리나라에서 1인자거든요. 근데 신앙송 선생님도 이혜정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1인자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80이 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열정으로 공부하는 긍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봅시다. 신앙송을 한다는 건 너무 행복해요. 왜? 구강운동이 되고요. 치매 방지가 되니까. 아주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배웠고 후배님들 끊임없이 신앙송 속에 살면서 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이혜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정자 선생님, 금방 낭송하신 분이죠. 강민자 선생님, 우리 이혜정 회장님, 그리고 박찬원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저 오경복 같이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진 선생님, 예, 이영진 선생님, 이영진 선생님까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니까 그렇게 사인이 주고받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송년을 금지하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 인사동에 있는 인사 한마당에서 바로 거기 준호 호텔이 있습니다. 인사 한마당 준호 호텔 거기에서 3시에
한국신앙송예술협회 2022년 송년 콘서트가 12월 9일날 개최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낭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선생님의 어머니의 물감상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물감상자 강우식.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감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색깔이 다 모여있는 물감 상자를 앞에 놓고 진달래 꽃빛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달래 꽃물, 연초록 잎새들처럼 가슴에 싱그러운 그리움을 담고 싶은 이들에게는 초록 꽃물을,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에게는 쪽두리 모양의 노란 국화꽃물을 꿈을 나눠주듯이 물감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눈빛처럼 흰 맑고 고운 마음씨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종일 물감 장사를 하다 보면 콧물마저도 무지갯빛이 되는 많은 날들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동저고리 입히는 마음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 물감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 지상에 아니 계십니다. 물감 상자 속에 물감들이 놓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나에게는 물감 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색깔들만 가슴에 물들이라고 물감 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시인도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는데 용인에서 오는데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늘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자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헨리 롱펠러.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푼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푼 입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길에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에 별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폭력과 유혹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제 삶의 갈 길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 하나 곱게 간직하고 싶다. 오늘 다음에 여기서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하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군대생활도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문학을 하고 낭송을 하고 해서 보람있게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민구 이제 행사가 겹쳐가지고 못 와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난 초대를 받아서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예, 늘 그 남자 목소리만 듣다가 맑은 그리고 이 박성원 씨 모습이 불꽃 소녀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아름답고 정말 순수해 보이면서 목소리도 너무 맑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 퍼포먼스에 대한 특강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오늘도 낭송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서서 하신 분도 있고 또 퍼포먼스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떠셔요? 보니까 다 좋죠. 그죠? 낭송은 낭송대로 좋고 퍼포먼스도 퍼포먼스대로 멋있고 좋은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 참 좋아요. 낭송대로 듣고 좋은데 어떤 이제 문학 행사라든지 이제 한 사람이 딱 초청을 받았을 때는 뭔가 그죠? 그냥 낭송만 하면 뭔가 좀 심심하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축시 낭송이다 하면 그냥 조용히 해서 하는 그런 낭송을 원하는 그런 행사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뭔가 시낭송과 더불어서 뭔가 이렇게 무대 하나를 꽉 채워주는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퍼포먼스라는 게 뜻이 뭘까요? 퍼포먼스. 그냥 행위예술이에요. 행위예술. 그죠? 그래서 원학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실행, 수행, 행위, 연기 이런 건데 예술 행위의 개념으로 볼 때는 퍼포먼스 아트라고 해서 이런 어떤 예술 한 장르가 그죠? 그것만으로는 뭔가 충분치 못할 때 뭔가를 더 섞어서 그죠? 뭔가를 더 접목시켜서 더 확장되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퍼포먼스 아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낭송 원래 시라는 것은 문학이죠, 그죠? 읽는 예술이에요. 그냥 그 시집이 예전에는 누가 낭송한다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낭송이 우리나라의 시낭송에서 시작된 것이 1965년도 시인만세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일반인들이 낭송한다는 거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특별한 아나운서들이나 성우들이나 그죠? 특별히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시낭송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대중화됐어요. 대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낭송은 낭송대로 맛이 있고 좋지만은 또 시 퍼포먼스를 우리는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낭송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 또 아주 그 실력 있는 분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낭송에서 그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그죠? 뭔가를 더 확장된 더 풍성한 그런 시낭송 예술을 보여주는 그래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빨리빨리 짚고 지나갈게요. 자, 시 퍼포먼스에서의 시낭송. 네. 우리가 그냥 시낭송을 할 때는 그냥 음악에 맞춰서 잔잔하게 하면 되는데 퍼포먼스에서의 시낭송은 다릅니다. 뭐 같아요? 모노 연극이 돼야 돼요. 모노 연극. 그죠? 그러자면은 우리가 낭송을 그냥 가만히 서서 낭송을 하다가 하다못해 손 하나를 이렇게 들면 저 멀리 있는 뭐 그리움 고향 하면서 이거 하나 손 하나 살짝 드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죠? 손이 따라가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시선이 따라가야 돼요. 시선. 그죠? 저 멀리 하는데 예를 들어 손은 이리 가는데 저 멀리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언밸런스하죠. 그죠? 항상 손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시선도 가야 되고 손끝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손끝을 바라봐요. 이렇게 손끝을. 그게 아니라 손이 가는 방향의 끝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시선과 이 손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 퍼포먼스에서 시낭송은 이렇게 연극 같은 그런 낭송이 돼야 되고 우리 연극도 보면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스토리가 있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개가 되고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말이 있고 기승전결.
그래서 시에도 보면은, 한편의 시에도 보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죠? 그걸 나눠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기승전결.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편에 몸을 연극하듯이 연출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죠?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고 시작하지 말고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크게 동작을 크게 해서 돈다든지 마지막에 이렇게 잦아드는 이런 제스처를 한다든지 그죠? 뭔가 기승전결을 나눠서 한편에 모노 연극을 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그냥 낭송하고 퍼포먼스에 대한 낭송은 그 감정 표현이 몇 배가 돼야 돼요. 그죠? 연극할 때 그냥 목소리만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표정도 나와야 되고, 분노하면 막 분노가 이 몸짓이 나와야 되고, 막 뛰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퍼포먼스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극적인.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기승전결로 나눠서 낭송을 한다 생각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낭송이 자유로워져요. 네, 지금 그냥 낭송만 하시는 그런 분들은, 뭔가 신앙송의 틀 안에 갇혀있게 되거든요. 낭송의 쪼라 그러죠. 틀 속에서 나오질 못하는데, 그게 그냥 대뜸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신앙송을, 일단 근데 퍼포먼스를 하려다 보면은, 시낭송이 탄탄한 기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송이 안 되는데 몸짓을 집어넣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초, 중, 고급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대회 도전도 하고 좀 실력을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시 퍼포먼스 과정을 들어가요. 그래야지 돼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시라는 것은 처음에 읽는 문학이었는데 퍼포먼스, 우리가 낭송하는 것도 사실은 퍼포먼스예요. 기존에 있던 그 개념을 거기다 뭔가 뛰어넘어서 뭔가를 더 플러스해서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문학인 그 시가 낭송이라는 목소리 예술로 재창조된 거기 때문에 낭송도 넓은 개념에서 퍼포먼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카테고리가 뭐냐면 시 퍼포먼스예요. 시 노래도, 시 춤도, 시 뮤지컬도 모든 것이 시 퍼포먼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 퍼포먼스에 접목될 수 있는 다른 장르를 보면은 시 노래가 있어요. 우리 박성원 선생님 지금 노래를 해주셨는데 노래 가사들이 또 다 시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시 퍼포먼스라고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창이 있어요. 지난 달인가요? 여기서 할 때 제가 황진이의 시 퍼포먼스를 했었죠. 그죠? 저걸 어쩌나. 짝사랑이 골병들어 앓다가는 저총각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게 뭐 어려워서 가슴에 묻어든 채 속 태우다 가는구나. 창소리가 들어가죠. 저는 이제 우리 시조 창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창소리가 다르죠, 그죠? 이게 다 단전입니다. 단전에서 우리가 길어 올리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걸 어쩌나, 이생진 선생님 저걸 어쩌나를 하고 싶은데, 어가 안 된다고. 그것만 좀 와서 배우면 좋겠다고. 예, 낭송이니까 되는데, 어가 안 돼가지고 그거 배우러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시 퍼포먼스를 하려면요, 그렇게 물론 깊이 알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장르를 갖다가 다 깊이 알려고 그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예, 살짝. 저는 이제 그 춤도 국립국악원에서 그 민속 무용춤 기본 과정을 1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깊이는 없죠. 하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할 때 밉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얕을지라도 조금씩 다 뭔가 재주를 갖고 있으면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많죠. 노래를, 아까 그 유현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래를 참 잘해요. 최성화에게 쓴 시, 그죠? 그러니까는 그 유현숙 씨는 항상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때 노래를 섞어서 잘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새로우면서도 감동을 또 배가시켜요. 그러니까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접목을 시켜서 퍼포먼스를 만들면은 퍼포먼스를 만들 게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뭐라도 다 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믹싱해서 만들면 다시 퍼포먼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자 선생님 계시는데 국선도 사범이세요, 이거는. 오랫동안 국선도를 하셨고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국선도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국선도를 섞어서 퍼포먼스를 하셔도 돼요, 그죠? 예, 국선도를 더 멋있게 하다가 그 뭔가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씩씩한 그런 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해도 되고. 우리 권정자 화백님 같은 경우에는 북글씨와 북글씨도 쓰시고 그 동양화, 화조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부채를 제가 몇 개나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러면 북글씨 퍼포먼스도 하잖아요, 그죠? 서예 퍼포먼스. 그러면은 서예를 막 이런 대부수로 서예를 쓰면서 그 옆에서 낭송을 하는 거예요. 좀 훈민정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뭐라도 다시 낭송과 엮어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 퍼포먼스 창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 퍼포먼스의 주제를 정해야겠죠. 내가 무슨 뭐를 만들 것인가, 그죠? 뭐 우리 박찬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라든지 병원 환우들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한다 했을 때는, 그죠? 주제를 정해줬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뭔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주제가 필요하고 그런 시들을 모으는 거죠. 뭐 담쟁이라든지 뭔가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시들이 있어요. 선물, 나태주의 선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것도 따뜻하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시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섞고 해가지고 시를 정하는 거죠. 시 퍼포먼스의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시들을 종합해서 그죠? 몇 편의 시가 정해지면은 그거를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림. 그냥 낱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여러 명이서 이렇게 시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면 혼자 너 따로 나 따로 그냥 따로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의 그 덩어리의 퍼포먼스가 되죠. 그러면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 하기도 하고 그래 뭐 너는 세상에 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그죠?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구상해야 돼요. 움직임. 근데 움직임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악이에요. 음악.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하죠. 제가 뭐 극본 연출부터 음악 배경음악 찾아서 편집하고 영상 제작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색깔이 똑같이 제가 원하는 색깔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업을 한다. 음악 누구한테 저기 하고 영상 누구한테 맡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은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한 달에 건너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또 와도 또 마음에 안 들. 영상도 요거 부분 빼주세요. 요거 넣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죠. 모든 걸 제가 다 하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도 뭐 선정에서부터 연출에서부터 안무에서부터 음악 찾는 거 편집 모든 게 다 되니까 제가 원하는 색깔의 퍼포먼스를 딱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제 자랑 같지만
요즘 하는 그 퍼포먼스라고 남성가 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중에 뭐 수준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퍼포먼스에 대한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 그 수건 들고 뛰는 거 그거 퍼포먼스 아니냐고. 예, 그 처음 들고 뛰는 게 퍼포먼스 아니냐고 그래요. 예? 물론 그 처음 들고 막 무대를 뛰어다니고 이런 퍼포먼스들이 이게 많죠. 그런데 어떤 그게 감동으로 남았다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뭐 다 저렇게 처음 들고 뛰는 게 퍼포먼스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 듣는데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처음 들고 뛰는 건 좋다 이거죠. 뛰는 게 꼭 필요할 때 뛰어야 돼요. 천이 꼭 필요할 때 들고 뛰어야지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게 좋은 거지. 쓸데없이 처음 들고 뛰면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배경음악 속에 움직임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시도 찾고 뭐 동선도 찾고 뭔가 이렇게 다 찾아놨는데 그림이 안 떠올라요. 그림이 어떻게 움직여줘야 될지. 그런데 배경음악을 먼저 찾잖아요. 일단 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아까 뭐 조선의 눈동자다 그러면 정말 뭐 꽝꽝꽝꽝 울리는 뭐 그런 음악 어우러진 그 시의 배경음악을 찾는 것은 시를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왜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예쁘고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는 민족시인데 거기다 잔잔한 서정시에 깔리는 음악을 깔아보세요. 안 어울리죠, 그죠? 그러면은 맞는 옷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시 퍼포먼스를 만든다 했을 때도 이러이러한 그런 용기를 주는 시를 찾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음악이 축축 처지거나 슬픈 음악이거나 막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때요? 그럼 뭔가 희망과 용기가 있고 막 밝으면서 방방 뛰기도 하고 그죠? 선물이니까 아주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지 하나의 뭔가 작품이 이루어지고 그게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그냥 왜냐? 그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제가 다 하니까 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낭송하는 분들이 낭송하랴 음악 찾으랴 영상 만들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그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 배경음악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잘 찾는 거. 그러면 배경음악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저는 배경음악을 모아놓은 것이 막 수백 곡은 돼요. 그리고 폴더를 다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어요. 듣고 관심을 가지고 이 귀 안테나를 다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 참 음악 참 좋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느낌을 찾아야 돼요. 이 음악이 왜 좋은가? 그죠? 뭔가 가을에 두 남녀가 벤치에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그죠? 뭔가 님이 떠나가는데 뒤에서 애처롭게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 구체적인 느낌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그 느낌을 찾아서 적어놓으세요. 메모를 해서 그거를 음악 폴더에다 다 모아놔. 예, 뭐 행복한 음악, 힘과 용기를 주는 음악, 뭐 슬픈 음악, 뭐 죽음에 대한 음악, 웅장한 음악 이렇게 다 모아놓고 폴더에다 다 저장을 해. 들을 때마다 그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어떤 그 퍼포먼스 주제를 찾았다. 그러면 그 폴더에 가서 뒤지는 거죠. 그죠? 그 폴더에 가서 뒤지면은 그 안에 거의 다 나오죠. 벌써 답이. 그러면 그 음악을 찾으면은 그 안에서 동작이 나와요. 동작이.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음악을 찾으면 그 안에서 동작을 찾아내는 거예요. 움직임을. 여러분들 감성무라는 거 아시죠? 감성무. 감성무 들어보셨어요?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의 주파수를 맞춰서 내 몸을 움직여 싣는 거예요. 음악의 선율 속에. 춤을 잘 추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성무를 춘다고 하면 뭐 그냥 이러고 있다가 뭐 이러기도 하고 그죠? 감성무라는 게 그야말로 음악에서 느껴지는 거를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게 감성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음악을 잘 찾으면 그 안에서 그 감성, 몸의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음악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음악을요, 제가 한 몇 곡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음악을 들으니까. 느낌, 그냥. 그건 정답은 없어요. 그냥 느낌. 우리 이영진 선. 경쾌할 것 같아요. 경쾌? 우리 박찬환 선생님. 네, 우리 홍정복 선생님. 글쎄요. 처음에 좀 귀엽다. 그다음에 지금은 귀엽다. 어떠세요? 이성자 선생님. 우리 김영숙 선생님. 편안한. 우리 권하배님은 어떠세요? 느낌. 예? 맑아서 좋아. 근데 사실은 이 음악은 뭔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예. 우리 박성원 선생님은 느끼시려나? 외로운 여인이 그래요.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혼자 그냥 외로워서 이 구석쟁이 이렇게 쪼그려갖고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그거는 음악을 많이 듣는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아요. 전쟁 그런 거 같아요. 전쟁, 그죠? 또 공포, 맞아요. 이거는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뭔가 그냥 큰 일이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순신 그런 전쟁 그런 때 막 뭔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전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경쾌해요. 경쾌하면서 뭔가 막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막 희망과 그런 게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죠. 네, 예전에 제가 이걸 퍼포먼스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어떤 막 이렇게 춤추는, 그죠?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걸로 희망과
어떤 그런 걸로다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부터라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음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죠? 들으면서 아 좋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왜 좋은가 이게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유를 찾아서 적어봐요. 이렇게 뭐야 지금 카톡으로 요즘 그냥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해놓는 다음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훨씬 그 어떤 시의 배경음악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의상, 소품 등을 체크해야 되죠, 그죠? 이제 어떤 움직임도 잡고 다 음악도 찾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 퍼포먼스는 거기에 맞는 그 주제와 거기에 맞는 의상을 해야 돼요. 그냥 남성은 그냥 뭐 드레스 같은 의상을 입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유리시 퍼포먼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기철 시인의 유리시, 유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유리예요.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 무구의 어떤 최고의 그 정신의 경지, 그걸 유리로 이제 이기철 시인 표현한 거고, 정말 오첩 탄구를 용광을 담그고 모발이 타고 살이 불붙는 소리를 들어 물의 몸이 사라지고 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어라 하면서 정말 용광로에 오첩 탄구를 담그고 뼈들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유리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유리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워요. 처음에 저도 그 시를 하면서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깊이 있게 그걸 이해하고 할수록 그 시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씹을수록 맛이 나고 정말 깊이가 있고. 그래서 그 시를 유리시 퍼포먼스를 처음에 제가 만들려고 했을 때 굉장히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유리를 생각했어요. 유리. 투명한 유리.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반짝거리는 하얀 거기에다가 여기도 저기 문구점에 가니까 반짝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그 하얀 머플러에다가 붙였어요. 막 그 반짝이를 너줄너줄하게 막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불빛에 비치니까 막 반짝반짝하면서 유리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편에 이제 유리시 퍼포먼스를 제가 완성을 하기까지는 너무너무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게 뭐 작품 하나 만드는 게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밤낮 눈 뜰 때도 그거 생각하고 잠잘 때도 그거 생각하고 그냥 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죠? 그래야지. 그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또 생각나면 뭐 해놓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지. 저 이혜정 선생은 그냥 뭐 퍼포먼스 잘하니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절대 아니에요. 피말리는 고통이 있어요. 피말리는. 그래야지 뭐 작품이 하나 나오고. 이제 제가 지금 요즘 근자에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이제 좀 자신있게 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유리시 퍼포먼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렇게 제가 좋다 생각하고 그냥 자신있다 하면 어디 가서든지 제가 자신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어디 가서도 자신있게 못해요. 자, 그래서 의상, 소품 같은 게 잘 챙겨야 되고, 근데 소품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가장 좀 조심할 게 뭐냐면 태극기 소품이에요. 태극기를 사실 그 시 퍼포먼스에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저일 거예요. 아주 대형 태극기. 정말 뭐 여기 한 3분의 1 정도 크게 되는 굉장히 큰 태극기를 해놓고 그날이 오면 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 그 두 개를 엮어가지고 그 민족시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아까 들고 뛴다 근데 큰 태극기를 들고 막 그 큰 무대를 뛰니까 어때? 대형 태극기니까 막 펄럭펄럭 하면서 물결을 이루면서 그게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거기에 어우러지는 음악이 딱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퍼포먼스가, 멋진 퍼포먼스가 됐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처음 태극기를 썼었는데 그 다음부터 태극기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태극기라는 것은 어때요? 태극기지만은 그거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잖아요. 뭐 자꾸만 태극기 흔든다고 해서 그게 태극기가 아닌 게 아니죠. 큰 태극기나 조그만 태극기나 태극기는 태극기예요. 나라를 상징하는 엄청난 상징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태극기라는 소품을 쓸 때는 절대로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냥. 네. 거기에 맞는 그 스케일에 그 나라, 한 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큰 작품, 그게 걸맞는, 거기에 태극기를 써야지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작품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태극기를 그냥 뭐라 그래, 그냥 너무 쓰는 거예요. 뭐라 그래, 그냥 막 함부로.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소품이나 의상을 쓸 때는 그 주제와 그 스케일과 그런 거에 과연 이게 걸맞느냐 하는 거를 잘 개선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머리를 많이 쥐어짜고 그냥 막 몇 날 며칠 보세요. 저걸 신경을 써야지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떠셨어요? 예, 여기까지만 간단히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도움이 좀 되셨죠, 그죠? 예,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깊이 있게, 세심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